이번 시간에는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직교좌표로 x, y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극좌표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극좌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극좌표로 바꾼다라는 것은 우리 1학기 때 일변수 함수에 대한 정적분에서 치환적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 치환적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변수 함수 이상이 되면 물론 우리는 이변수 함수와 삼변수 함수의 적분에 대해서만 배우지만 어쨌든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 사변수, 오변수 그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변수 함수에 대한 그런 용어는 예, 치환적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우리는 변수 변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중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변수 함수를 중적분하는 거죠. 이변수 함수를 중적분하는 거니까 변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변수의 개수는 두 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XY 평면에 있는 어떤 영역을 생각하듯이 그 변수를 UV라고 생각하면 UV 평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변수만 UV로 표현된 거지 사실은 XY 평면과 뭐 특별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 게 아닙니다. 같아요. 자, 그래서 둘 다 그냥 R2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2에 있는 어떤 영역, S라는 영역에서 또 다른 R2라는 공간에 있는 또 다른 영역, D라는 영역으로 가는 변환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변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S라는 영역은 변수를 U와 B로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D라는 영역은 변수를 X와 Y로 표현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S에서 D로 가는 거니까 UV로 표현된 것에서 XY로 표현되는 것. 이런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럴 때 X는 XUV, U하고 V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UV를 X와 Y로 이렇게 바꿔줄 거니까 X라는 값도 UV로 표현될 거고 Y라는 값도 UV로 표현될 거예요. X와 Y가 UV로 표현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x는 u와 v의 이변수 함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호를 써도 되겠지만 그냥 x라는 값을 표현할 거니까 이 함수 기호도 똑같이 그냥 x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 기호를 f 또는 g 또는 h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x는 f, u, v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 거고 x는 g, u, v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어쨌든 x라는 값을 표현하는 그런 함수다라는 뜻으로 f, g 이렇게 함수 기호 대신에 그냥 x라고 같이 썼어요. x의 값이니까. 자, 해서 어쨌든 이 기호는 x라는 이 변수가 u와 v에 의해서 표현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y도 그냥 y라고 쓸게요. yub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럼 이 변환을 이 방식의 변환을 t라고 놓겠습니다. transformation이란 뜻입니다. 변환. 자, 그럼 이런 변환이 주어졌어요. s에서 d로 가는 그런 변환. 자, 그럴 때 이제 j라는 값을 정의를 할 텐데요. j라고 쓴 것은 자코비안이란 뜻입니다. 자코비안. 자코비안이라는 것은 이런 값이에요. 여기 기호는 행렬식입니다. 우리 앞에서 행렬식을 다 배우고 왔죠. 자, 그럴 때 지금 1행에 있는 것은 x에 관한 값이고 2행에 있는 것은 y에 관한 값이에요. 그리고 1열에 있는 것은 u로 편미분하는 거고 2열에 있는 것은 v로 편미분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가 x, y를 u, v로 바꿔서 지금 적분하려고 할 때
거꾸로 되는 변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UV로 표현되는 그런 공간에서 XY로 표현되는 공간으로 가는 변환. 그런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변수 XY는 행으로 편미분하는 작업은 새로 바꾸려는 그 변수 U와 V로 편미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행렬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행 1열의 원소는 X를 U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U분의 라운드 X. 1행 2열의 원소는 X를 두 번째 열 V로 편미분한 거 라운드 V분의 라운드 X. 자,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 행도 Y를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2행 1열은 1열이니까 Y를 U로 편미분한 거. 2행 2열은 Y를 V로 편미분한 거. 어렵지 않죠? 1행은 X를 편미분할 거고 2행은 Y를 편미분할 거고 1열은 U로 편미분할 거고 2열은 V로 편미분할 거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변수는 XY, 새로 바꾸려는 변수는 UV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UV로 표현되는 공간에서 거꾸로 XY로 표현되는 공간으로 가는 변환을 생각을 한 거다. 됐죠? 그때 그 변환에 대한 자코비안이라는 값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던 중적분, 더블 인티그럴 D에서 fxy, dx, dy 이것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 거냐? 예, 지금 UV로 표현되는 공간 S에서 중적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함수는 S에서 D로 가는 그런 함수예요. 변환.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S 위에서 중적분으로 바뀌는데 X는 U와 V로 표현된 식이 있겠죠. XUV 바꿔주면 돼요. Y도 U와 V로 표현된 식이 있습니다. YUV, YUV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F의 규칙에다가 대입해줘요. 그러면 U와 V로 표현되는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자코비안은 행렬식이었어요. 그럼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 자코비안의 절대값을 여기다 곱해줍니다. 절대값이에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자코비안의 절대값 잊지 마시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du, dv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을 변수 변환이다. 예, 중적분이니까 중적분에서의 변수 변환. 삼중적분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때 자코비안은 행이 하나, 열이 하나 늘어나면 됩니다. 변수가 3개니까. 예,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변수 변환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이 변수 변환을 이용해서 예, 우리가 원래 있던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극좌표에서의 이중적분은 어떻게 바뀌냐? 처음에 가지고 있던 좌표는 직교좌표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극좌표에 대해서 배웠죠. 예, 직교좌표와 극좌표 사이의 관계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적분할 때 써야 되니까 그래서 x제곱 y제곱을 더하면 예, 제곱하면 r제곱 코사인 제곱 플러스 r제곱 사인 제곱이니까 r제곱을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그게 곱해지죠. 근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하고 바뀌겠죠. 그렇죠? x는 r 코사인 세타로 바꿔주고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주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r제곱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극좌표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제 자코비안을 계산해야 돼요. 변수 변환 공식에 의해서. 근데 자코비안은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변수를 행으로 씁니다. 1행에 x 순서대로 2행에다가 y. 새로 가지고 있는 변수는 극좌표. 그렇다면 r과 세타로 표현되는 게 극좌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열은 R로 편미분하는 거, 두 번째 열은 세타로 편미분하는 거. 그래서 일행 1열은 X를 R로 편미분, 일행 2열은 X를 세타로 편미분, 이행 1열은 Y를 R로 편미분, 이행 2열은 Y를 세타로 편미분. 그렇죠? 자, 그리고 행렬식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편미분해 볼까요? 일행 1열 X를 R로 편미분해라. X가 R 코사인 세타입니다. R로 편미분할 때는 R만 변수죠. 그러면 R로 편미분하면 R을 R로 편미분한 게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상수고 그냥 곱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일행 2열은 X를 이번에는 세타로 편미분합니다. 그럼 R은 상수고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러니까 곱해져서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렇죠? 두 번째 행은 Y를 이제 편미분합니다. Y는 R 사인 세타예요. Y를 R로 편미분하면 사인 세타. 그렇죠? Y를 세타로 편미분하면 세타만 변수니까 R 코사인 세타. 다 됐죠? 그럼 행렬식 계산하는 방법 알죠?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곱해서 그대로 놔두고 왼쪽 아래로 곱한 것은 부호를 바꿔주고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 R 코사인 제곱 세타 왼쪽 아래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R 사인 제곱 세타인데 부호 바꾸니까 플러스 R 사인 제곱 세타 해서 R로 묶어내면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한 건 1이니까 R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현한 중적분 더블 인티그럴 D에서 fxy dx dy 이렇게 된 것을 극좌표로 바꾼다고 하면 극좌표로 표현되는 어떤 영역 S로 바뀔 거고요. 그렇죠? 그 영역에서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대입해주고 그걸 F에다가 대입하면 주어진 함수를 R과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dr d 세타 쓰면 되고 여기 잊지 말아야 할 거 자코비안의 절대값. 그렇죠. 자코비안이 R이 나왔으니까 R의 절대값. 그렇죠. 극좌표에서 R이라는 값은 처음에는 원점과 주어진 점 사이의 거리라고 했다가 이제 R을 음수로까지 확장시켰어요. 그렇죠. 해서 R이 음수로 표현되는 것은 R이 플러스였을 때 각을 180도 회전시키면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R이 음수도 될 수 있으니까 R의 절대값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R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절대값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R이 플러스가 되도록 세타의 범위를 선택하면 돼요. 마이너스로 표현됐다면 당연히 180도 회전시켜 놓으면 플러스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거나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거나 부호를 바꿔주면 원래 갖고 있던 각에 180도 회전된다라는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세타의 범위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겠죠. R이 플러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 절대값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R 하고 내려가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교좌표로 표현된 이중적분 더블 인티그럴 d위에서 fxy dx dy 이것은 영역 바꿔주고요. x 대신에 r 코사인 세타, y 대신에 r 사인 세타 대입하고요. 자코비안의 절대값 세타를 우리가 r이 0보다 크게끔 범위를 설정해서 r이라고 갖다 주고요. dx dy 대신에 dr d 세타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dx dy라는 부분은 r dr d 세타로 바뀐 거죠. 그렇죠. 자코비안의 절대값이 곱해졌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직교좌표처럼 범위를 설정하셔야 되는데, 직교좌표에서 우리가 두 가지 영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직사각형 영역이 있었고, 그리고 일반 영역이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영역은 물론 그림 자체가 직사각형으로 생겨야 되지만, 직사각형이라고 다 직사각형 영역은 아니고, 그 변이
X축하고 Y축하고 나란한 직사각형일 때만 해서 AB 곱하기 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만 AB 곱하기 C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영역만 직사각형 영역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직사각형 영역을 우리는 장방형이라고 불러요. 장방형. 자, 그렇다면 극좌표에서도 장방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똑같이 흉내내면 돼요. 좌표가 직교좌표는 x, y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변들이 직사각형의 변들이 x축, y축하고 나란하니까 변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 경계 문제를 풀 때도 연습을 해봤지만 이 변을 표현하는 것은 x가 상수, y가 상수죠.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는 이 부분은 x가 b 이런 식을 갖는 직선의 일부가 돼요. 그렇죠? 왼쪽에 있는 이쪽 경계는 x는 a지요.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이 경계는 y는 c고 그렇죠? 예, 위에 있는 이 경계는 y는 d라는 식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x가 상수, y가 상수 이렇게 되는 것을 x가 상수 2개, y가 상수 2개 예,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되는 4개의 직선 직선도 곡선의 일종이니까 4개의 곡선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그런 영역을 장방형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극좌표에서는 장방형이 변수가 r과 세타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r이 상수 2개, 그리고 세타는 상수 2개, xy 평면에서 r과 세타로 표현되는 그런 곡선을 4개 찾으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극좌표에서 배웠습니다. r이 상수라고 주어지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이다라는 걸 알지요. 그렇다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 2개, 만약에 반지름이 1이다 그러면 이 원의 식은 r은 1이겠죠. 중심이 원점이다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같은 원이라고 하더라도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그건 장방형이 안 됩니다. r은 상수로 표현이 안 되죠. 그렇죠? r은 상수로 표현돼야 되니까 r이 상수다. 그 절대값 씌운 것은 원점에서 거리니까 당연히 원점에서 거리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반지름이 주어진 어떤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r은 상수 2개 하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동심원 2개가 만들어지죠. 세타는 상수하는 것은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우리 연습을 했죠. 극좌표에서. 그러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2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런 직선 2개와 원 2개에 의해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것이 장방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하면 됩니다. 세타의 값에 따라서 이 영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과 원 사이에 있는 그 영역 전체가 될 수도 있고 XY 평면의 그 1사분면에 있는 4분의 1 조각 이만큼 이렇게 P자 조각처럼 요만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일반 영역이에요. 극좌표를 썼어도. 그런데 이렇게 생긴 것은 마찬가지 이 안쪽에 있는 원의 반지름을 0으로 갖다 주면 원판 전체,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판 전체 이것도 장방형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런 것들을 그려보면 장방형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넓으면 이만큼 가질 수도 있고 여기 원점, 그렇죠? 이 두 개의 원은 둘 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일 때만 이런 것들은 다 장방형이에요. 나머지는 일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장방형일 때는 그냥 R이 상수, 세타가 상수 주면 되고요. 일반 영역일 때는 안쪽이 함수로 주어진다라는 거 우리 직교좌표를 가지고 배웠죠. 역시 극좌표일 때도 일반 영역이 되면 안쪽은 함수로 주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그 장방형일 때는 어느 것이 안쪽에 있던 바깥쪽에 있던 뭐 특별하게 어렵고 쉽고 하는 게 없겠지만 습관적으로 극좌표로 바꿨을 때는 항상 세타를 바깥쪽에 두도록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장방형이 아닐 때 세타가 안쪽에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세타를 그냥 바깥쪽에 두도록 습관을 들이세요. 물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바꿔놓을 수 있겠지만 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세타를 그냥 바깥쪽에 두고 계산하는 것이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R을 안쪽에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 영역을 생각을 합니다.
장방형은 그냥 그 범위 상수를 주면 됩니다. 세타 상수 2개, R 상수 2개, 전체 범위. 자, 그런데 일반 영역이면 여기 XY 평면에 어떤 일반 영역이 있겠죠. 직교좌표일 때처럼 하는 거예요. 이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작은 극좌표를 가지고 표현하는 장방형, 극장방형입니다. 극장방형을 만들어요. 자, 그렇다면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영역 바깥쪽에서 이렇게 조여오다가 이 영역을 이렇게 컨택 포인트가 생겨서 탁 닿게 되면 멈추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에 세타의 범위가 있겠죠? 그 세타의 범위가 알파라고 해볼까요? 이쪽도 세타의 범위가 있을 텐데 베타. 그렇다면 여기는 요 직선은 이 직선은 식이 세타는 알파 이것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예, R이 0보다 큰 쪽만 놓으면 반직선이 되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 직선은 역시 세타는 베타 이것의 일부가 될 거고 이 아래쪽도 이렇게 있을 텐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똑같이 세타를 베타라고 줄 수는 있지만 R을 음수로 줘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이 부분은 R이 음수인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R이 플러스이게 주면 이렇게 이쪽 부분만 남습니다. 예, 이쪽 부분은 없어지죠. R이 마이너스가 돼야 표현이 되니까 같은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려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딱 만들면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R은 상수 2개로 이 영역을 둘러싸면 되는데 R은 상수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그런 원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그 원을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원을 잡아서 점점 크게 하면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그 원을 멈추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큰 원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멈추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서는 작은 원으로 바깥쪽에서는 큰 원으로 이 영역을 둘러쌀 수 있죠. 그걸 이렇게 점점 좁혀오면 됩니다. 좁혀오다가 컨택 포인트가 생기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장방형은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이 영역에서 역시 대문자 F를 정의를 하면 돼요. 해서 이 영역을 D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 점이 XY가 D에 있다면 대문자 F는 소문자 F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영역, 적분하려는 영역 안에 못 들어갔다 그러면 역시 0으로 주면 돼요. 직교좌표에서 연습을 해봤죠.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지금 바깥쪽에다가 세타를 뒀으니까 세타는 전체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정해질 거고요. 안쪽에 R을 줬으니까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R은 절대값을 취하면 원점에서 거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R이 0보다 크다라고 계산을 해놓으면 그렇게 세타를 조절하면 당연히 R은 원점에서 거리입니다. 그럼 원점에서 거리라는 것은 점이 원점에 있을 때 가장 작은 값이지요. 0. 그렇죠?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R의 값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R이 증가해요. 그렇죠? 이렇게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면 됩니다. R이 증가하는 방향 화살표는 원점에서 바깥쪽. 됐지요? 자, 그럴 때 이 화살표를 이렇게 세타의 각을 바꾸면서 움직여요. R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아래쪽, 원점에 가까운 쪽.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생기죠. 원점에서 먼 부분. 그렇죠? 여기 원점에서 먼 부분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 컨택 포인트부터 여기 컨택 포인트까지 세타가 알파인 곳부터 세타가 베타인 곳까지 컨택 포인트가 2개 있어요. 원점에 가까운 곡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이 곡선의 식이 있겠죠. 이 곡선의 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때 그 곡선의 식을 phi 1 세타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R은 phi 1 세타부터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자, 여기 이렇게 원점에서 먼 부분, 이 부분에 곡선의 식이 있겠죠. 극방정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극좌표로. 그 식을 phi 2 세타다라고 하면 R은 phi 2 세타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타의 범위, 전체 범위,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하시고요. 바깥쪽에. 안쪽에다가 R은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그어서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 원점에 가까운 부분의 곡선, 그 곡선의 식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아래쪽 경계, 적분 경계.
예, 그리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 이쪽 부분, 예, 이쪽 부분의 식을 위에다 써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자코비안의 절대값 R 곱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Y는 R 사인 세타로 다 바꿔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1번 볼까요?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하고 또 다른 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이 두 개의 원으로 둘러싸인 영역에서 x축 위쪽에 있는 영역, 그것을 R이라고 했을 때 이 영역 R에서 더블 인티그럴 3x 플러스 4y제곱 dA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렇게 적분 영역이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 또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타원판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극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쉬운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좌표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영역을 그려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이죠. 여기 1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다. 이번에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2가 되는 원이죠. 그렇죠? 그걸로 둘러싸인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 원하고 원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x축 위에 있는 부분이다 그랬으니까 아래쪽은 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진 영역은 여기 이 두 원 사이에 있는 영역의 x축 위쪽 부분 여기지요.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예, 여기가 적분 영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이 R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 원의 식은 이건 장방형이죠. 예, 원점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이니까 R은 1. 바깥쪽에 있는 이 원의 식도 예, 장방형입니다. 예,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2인 원이니까 R은 2. 이런 극방정식을 갖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타는 예, 이 영역을 다 둘러싸려고 하면 여기 원점 중심으로 해서 반직선 X축 이렇게 그어야 이걸 둘러쌀 수 있죠. X축이니까 세타는 0인 곳이죠. 우리 극좌표에서 배웠습니다. Y축 양의 방향은 세타가 2분의 파이인 곳이죠. 그렇죠? 예, 여기 X축 음의 방향은 세타가 파이인 곳이죠. 그렇게 해야 R이 플러스로 표현되죠. 그렇죠? 세타는 0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럴 때에는 R을 음수로 표현해야 세타는 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서 예, 우린 R을 플러스로 줄 거니까 세타는 0부터 세타는 파이까지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3x 플러스 4y제곱 dA 바꿔볼까요? 바깥쪽에 세타의 범위, 전체 범위 0부터 파이까지 줍니다. 그리고 R이 증가하는 방향에 화살표를 그려볼까요? R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게 안쪽에 있는 원이죠. 안쪽 원의 식은 R은 1이죠. 그럼 R은 1부터 갑니다. 그렇죠? 예, 세타는 바깥쪽에 0부터 파이까지 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R은 가장 나중에 화살표가 뚫고 나오는 부분이 바깥쪽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바깥쪽 원의 식은 R은 2지요. 그러니까 R은 2까지 갑니다. 예, 해서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가장 먼저 이 영역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게 안쪽 원. 그 안쪽 원의 식은 R은 1.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이 화살표마다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은 바깥쪽 원. 바깥쪽 원의 식은 R은 2. 그래서 R은 1부터 2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자코비안의 절대값 R 하나 더 써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R 하나 더 곱하고 그 다음 여기 X는 R 코사인 세타로 바꿔줘요. Y는 R 사인 세타로 바꿔줘요. 그럼 Y의 제곱이니까 R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예, 곱해져 있던 상수는 그대로 곱해두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적분이 이제 R과 세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안쪽 적분부터 계산해야 되죠. R로 적분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3R 제곱. 3R 제곱 적분하면 R의 3승. 코사인 세타는 상수 취급. 해서 코사인 세타는 그냥 곱하고
여기 r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곱하면 4r 제곱에 r 곱해지면 4r 3승. 4r 3승을 적분하면 r의 4승. 사인 제곱 세타는 상수 역할 그냥 곱하고 다 됐죠? r이 움직인 거니까 r이 1부터 2까지. 예, r에다가 2 대입한 거에서 1 대입한 거 빼주고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바깥쪽 적분 세타 0부터 파이까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만 남았습니다. r의 3승은 r에다가 2 대입하면 3승에서 8, 1 대입하면 3승에서 1, 8에서 1 빼면 7, 코사인 세타는 그냥 곱해져 있었고 r의 4승에다가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의 4승 16, 1 대입하면 1의 4승 1, 16에서 1 빼면 15 해서 안쪽 적분을 계산한 결과는 7 코사인 세타 플러스 15 사인 제곱 세타. 어렵지 않죠? 네, 다 됐네요. 그럼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플러스로 2개 적분으로 분해하고 상수는 적분 기호 밖으로 꺼내고 하면 7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세타 d세타 플러스 15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이거죠. 자, 근데 안쪽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의 적분은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예, 0에서 값이 1이고 파이에서 값이 마이너스 1, 2분의 파이에서 0이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생겼죠. 세타에 대해서. 그렇죠? 그럼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하면 2분의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플러스니까 이 면적. 그렇죠?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이 면적 곱하기 마이너스 1. 근데 두 개 면적이 같아요. 그럼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적분은 0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코사인 세타 d세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있는 적분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사인 제곱을 적분할 텐데 역시 구간은 0부터 파이까지.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파이까지 사인의 그래프를 압니다. 여기가 파이예요.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해서 사인 그래프가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대칭이죠. 사인 값이 대칭이니까 당연히 그걸 제곱한 값도 대칭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것을 2배 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제곱 세타 d세타 이것을 2배 하니까 앞에 곱해져 있는 15하고 곱하면 30. 그렇죠? 자,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는 알겠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의 적분은 사인 n승이나 코사인 n승이나 같은 값을 갖는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예, 제곱의 적분이네요.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2분의 1 끝나버렸죠. 짝수니까 뒤에 2분의 파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이 적분의 값은 30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파이 다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15가 남았으니까 2분의 15파이다.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2번 볼까요? 예, 평면 Z는 0과 포물면, 타원 포물면입니다. 물론 Z는 1-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걸로 둘러싸인 입체의 부피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예, 여기 이렇게 xy 평면이 있고요. 예, 여기 Z축이 있고요. 예, 포물면 Z는 1 마이너스 해놓고 뺀 값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1에서 뺀 거니까 1보단 작은 곳에 있죠. 그럼 여기 1일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벌어져 있는 이런 타원 포물면이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때 xy 평면하고 어디서 만나나라는 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xy 평면은 z가 0인 곳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z가 0인 곳과 z가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고 만나는 곳에 여기 0하고 이 부분을 같다고 놓으면 돼요. 그렇죠?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는 게 0이니까 넘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1인 원판에서 만나게 되죠. 그렇죠? 예, 앞쪽에 있는 부분은 x, y, z가 모두 0보다 큰 쪽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뒤에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 포물면하고 xy 평면 z는 0하고 둘러싸인 입체니까 이만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타원 포물면을 xy 평면에 수직 사용하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원판에 다 들어가요. 그렇죠?
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원판 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 원판이라는 영역을 r이라고 주면 예, 우리는 지금 이 함수가 xy 평면 위쪽에 있죠. 그렇다면 z는 0보다 큰 쪽에 있죠. 이 r이라는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r이라는 영역에서 z의 값을 적분해 주면 되죠. 중적분. 그렇죠. 해서 부피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z는 1 마이너스 이 포물면의 10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중적분하면 됩니다. 다 됐죠? 자, 그럼 계산할까요? 지금 적분 영역을 보면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1인 원판이지요. 그렇죠? 장방형입니다. 예, 이 원의 식이 R은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세타는 여기 X축 양의 방향부터 움직였다라고 생각하면 세타는 0부터 Y축 양의 방향으로 가면 2분의 파이 거쳐서 예, X축 음의 방향으로 가면 R을 플러스로 놓기 위해서는 세타를 파이로 줘야 되죠. Y축 음의 방향으로 가면 R이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세타가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0부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를 거쳐가면서 이제 2분의 3파이에서 점점 증가하겠죠. 예, X축까지 다 다시 돌아오면 한 바퀴 돌아왔으니까 세타가 2파이가 될 때 한 바퀴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범위가 결정이 됐어요. 예, 부피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dA인데 세타를 바깥쪽에 둡니다. 세타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럼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 그 다음 dr 안쪽에 둘 텐데 예, 이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라는 것은 원점에서 시작하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화살표예요. 어디나 이 화살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은 원점. 원점은 r이 0인 곳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이 영역을 뚫고 나가는 부분은 이 원. 그렇죠? 이 원의 식은 r은 1이죠. 그럼 r은 1까지. 그리고 자코비안의 절대값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r 하나 더 곱해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함수는 1에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뺀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극좌표로 바꾸면 r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에서 r제곱을 뺀 거죠. 1 마이너스 r제곱.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안쪽부터 적분합니다. 안쪽은 r로 적분할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r, 그렇죠? 예, r을 적분하면 2분의 r제곱. 이렇게 곱하면 r의 3승, r의 3승을 적분할 거니까 4분의 r 4승. 그렇죠?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안쪽 적분을 이렇게 보면 예, 전부 r로 표현된 거니까 그냥 처음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도 돼요. 그렇죠? 나가고 나면 이게 다 나갔으니까 세타로 적분하는 것은 1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럼 곱해질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1을 세타로 적분한 것하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적분 0부터 1까지 1-r제곱 곱하기 r 이것을 r로 적분한 거 dr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정적분서 배웠죠? 1을 정적분하면 구간의 길이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의 길이는 2파이. 그렇죠? 예, 오른쪽에 있는 2 적분하면 되는데 금방 했듯이 앞에는 r 적분하면 2분의 r제곱 뒤에는 r 3승 적분하면 4분의 r 4승 됐죠? r은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0 대입하면 제곱도 4승도 다 0이죠? 그럼 0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1 대입한 것만 남았어요. 1 대입하면 앞에는 2분의 1 마이너스 뒤에는 4분의 1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거기다 2파이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1하고 2파이 곱하면 2분의 파이.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극좌표로 바꾸는 방법 예,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